펑크난 타이어. 한 남자가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에야 그는 자동차의 타이어 중 하나가 처음부터 펑크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고 여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펑크난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였어요. 교묘한 술책. 한 대기업 이사가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누군가 금고를 뒤져서 그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꿈도 꾸지 마시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의 이북 동생인 데이빗이 범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데이빗을 찾아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사에게 깁스를 하고 있는 오른팔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며칠 전에 팔이 부러졌어요. 형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쪽지를 쓸 수가 없다고요.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사는 데이빗의 아파트 건너편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30분 후 형사는 데이빗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형사는 데이빗이 범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그를 체포했어요. 그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아파트를 나서는 동안 데이빗이 깁스를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에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충분히 똑똑할까요? 어느 날 잘생긴 학생 톰이 KT의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반 친구들이 그에게 반했고 그는 자신의 인기를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여학생들의 애정 표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눈은 KT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KT도 톰을 많이 좋아했지만 그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똑똑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둘만 교실에 있을 때 KT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마커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128 루트 2 980. 톰은 몇 초 동안 그걸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KT는 그가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수학적으로 이 수수께끼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윗부분 반을 지우면 I love you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재치가 좀 필요하겠죠? 해고된 매니저. 마크, 짐, 그리고 밥은 같은 사무실에서 매니저로 일합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해고되고 한 명은 승진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매니저는 처음에는 사임하고 싶었지만 그 후 마음을 바꿉니다. 해고당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고 독신입니다. 짐은 회사에 남기로 결정한 매니저보다 어리고 밥의 아내를 모릅니다. 누가 해고됐죠? 우선 짐은 아닌데 그가 남기로 한 사람보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밥은 결혼했으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크가 해고되었고 짐이 승진했으며 밥은 직장에 남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동품상의 수수께끼. 데이빗은 그의 마을에서 유명한 골동품상이었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딸 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골동품상이 작업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데이빗에게 그의 딸을 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딸을 보고 싶다면 문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석 컬렉션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데이빗을 협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두 손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를 긁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데이빗이 답을 듣지 못하자 내 딸이 아니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리사였다면 아버지가 시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운전자의 문제. 한 남자가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 하나가 터졌어요. 타이어를 바꾸는 동안 실수로 4개의 바퀴 너트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도로는 인적이 끊겼고 운전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차 옆을 지나던 한 아이가 그 남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운전자에게 어떤 충고를 했을까요? 아이는 남자에게 남은 바퀴 각각에서 너트를 하나씩 떼어내 새 타이어를 고정시키는 데 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 남자는 가장 가까운 정비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좀도둑. 형사들은 몇 년 동안 2명의 악명 높은 좀도둑을 잡으려고 노력해왔고 마침내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한 후 범인 중 1명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틀 동안 그를 신문했지만 그는 그들이 훔쳐간 물건과 돈, 공범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24시간 안에 형사들은 물건들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교회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지하실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경찰을 보고 매우 반가워했어요. 그는 벌써 일주일째 집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고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에서 좋은 소식을 읽고 매우 기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공범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요? 만약 그가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새 신문을 읽을 수 있었겠어요? 2개의 양동이. 물 2 양동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동이의 물은 섭씨 38도까지 가열됩니다. 두 번째 양동이의 물은 섭씨 영하 73도까지 냉각됩니다. 동전 2개를 동시에 양동이에 넣어야 합니다. 어느 동전이 더 빨리 바닥에 닿을까요? 따뜻한 물에 던진 동전입니다. 다른 양동이의 물은 꽁꽁 얼어서 동전이 전혀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문서. 대기업 이사인 존은 그의 파트너들이 매우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이 문서를 폴더에 넣고 개인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출근했을 때 폴더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존은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신문했습니다. 청소부는 바닥을 닦느라 바빴고 주위의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근무 공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예술가인 자신은 계약서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회계사는 서류 몇 개의 서명을 받기 위해 존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사무실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나왔다고 했어요. 누가 계약서 같은 폴더를 가져갔을까요? 디자이너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 폴더 안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양말 퍼즐. 매튜는 검은색 양말 또는 흰 양말만 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여자친구와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의 서랍에는 흰색 양말 10개와 검은색 양말 10개가 있었는데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둡고 매튜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몇 개의 양말을 서랍에서 꺼내야 짝이 맞는 양말 2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개입니다. 양말 3개 중에서 반드시 같은 색의 양말 2개가 있을 거예요. 똑똑한 교사.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학생 모두가 시험 보기를 거부했어요. 선생님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해 단 1명의 학생만 방과 후 남게 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방과 후 남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시험을 보기로 동의했어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알파벳 순으로 이름이 먼저인 학생을 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시험을 꼭 볼 거예요. 이름이 그 다음에 온 학생도 시험을 꼭 보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기로 동의하게 될 거예요. 숨겨진 보물. 마사는 여동생 메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했어요.
마사는 메리가 언니를 너무 그리워하거나 지루해할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메리를 위해서 보물찾기를 준비합니다. 마사가 떠나기 전에 여동생에게 지도를 주었어요. 마사는 동생에게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메리는 지도를 그대로 따랐어요. 정확한 수의 발걸음을 걷고 올바른 곳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끝에 도달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땅을 파고 또 팠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당연히 메리는 매우 화가 났어요. 마사가 돌아왔을 때 지도를 따라 거의 즉시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사는 지도를 그릴 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마사의 보폭은 메리의 보폭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메리는 마사가 보물을 숨겨놓은 장소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무도회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도회의 왕이 된 직후 밥은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요. 선생님들은 사방으로 그를 찾아 나섰어요. 그들은 밥의 실종 배우로 의심되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의 라이벌 존은 여자친구와 밤새도록 춤을 추었고 밥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밥의 반 친구인 데니스는 몸이 좋지 않아서 밤새 휴게실에서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밥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던 로라는 무도회 왕 투표의 수를 세고 있었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은 실종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바로 알아냈습니다. 로라였어요. 밥은 이미 무도회 왕으로 뽑혔어요. 표를 셀 필요가 없었습니다. 샘의 생일. 샘은 정말 특별한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그저께 겨우 17살이었어요. 내년이면 벌써 20살이 됩니다.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샘이 시간 여행자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샘은 12월 31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일이라면 그저께 17살이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날 18살이 되고 그 해 마지막 날 19살이 되고 새해에는 20살이 됩니다.